자, 경마방송 작전을 찾아주신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스티븐과 원정일과 스티븐. 자, 변함없이 3월 셋째 주 경마주간을 맞이합니다. 월요일 새벽 조교 그리고 수요일 목요일 조교를 봤을 때는 분명히 좀 난타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 한 주가 아닌가 이렇게까지 또 판단을 해봤습니다. 그만큼 이 복병권에 있는 녀석들이 변화가 제법 꿈틀대고 있는데요. 자, 원장님 위원 금주 편성은 좀 어떻게 보세요? 네, 금주 편성 그렇게 만만하지 않을 것 같아요. 부산에 또 비가 많이 왔다고 하네요. 서울에도 비가 조금은 내렸기는 했지만 일단은 선행 가는 복병권의 마필들 요즘 기수들도 마찬가지로 모래맞기 싫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앞선 장악을 조금 욕심을 낼 수 있는 그 와중에 복병 마필들이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또 배당을 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또 연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다른 주간보다도 조금 더 집중해서 파헤쳐 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맞아요. 조금 더 이제 집중력을 높이겠다, 뭐 이렇게 멘트를 해주셨는데, 그만큼 이제 월요일도 그렇고 수요일, 화요일 뭐 내지 계속 분석을 해요. 분석을 하시면서 원정희 위원이 게시판을 통해서 여러분께 좋은 내용을 전달해 드리고 있거든요.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면 분명히 금주도 뭐 좋은 성과, 좋은 배당을 잡아낼 수 있을 거다라는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지난주 이 걸렸으면 때려야지 코너 속의 코너에서 원정희 위원이 역시나 그냥 스쳐 지나가질 않죠. 역시 한방만권을 전달해 주셨는데요. 일요일 2경주였습니다. 손오공과 샤이닝 슈어, 손오공 샤이닝 슈어. 복승식이 11배, 쌍승식이 23배짜리 아주 그냥 야무지게 먹을 수 있는 배당을 잡아내 주셨네요. 금주에도 좋은 배당을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자, 좋습니다. 평일 분석 미리미리 준비한 마번들이 어떤 녀석들인지 지금부터 작전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역시나 뭐 작전의 포맷이죠. 일반 경주와 이 풍문으로서 걸렸으면 때려야지. 또 원정일 위원의 메인 승부, 스티븐의 오아시스 딱딱딱 나눠져 있는데요. 바로 밑에 자막이 깔리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체크를 부탁을 드릴게요. 자, 일반 경주는 3경주, 5경주, 8경주, 12경주 총 4개의 경주를 선정을 했고요. 자, 원정일 위원의 메인 승부는 전반부 4경주입니다. 그리고 걸렸으면 때려야지 코너 속의 코너 전반부 2경주를 준비해 주셨네요. 자, 스티븐은 후반부 9경주를 오아시스 승부처로 선정을 했고, 자, 6경주를 풍문으로 들었어로 선정을 해놨습니다. 자, 다시 한번 체크를 부탁드리면서 자, 일반 경주부터 한번 바로 들어가 보죠. 자, 제일 먼저 부딪힐 경주가 바로 전반부 3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200m 국산 6등급 편성 총 12두의 마필이 출전하고 있는데 현금 부진 마필로 등급을 좀 나눌 수가 있겠어요. 네, 그만큼 그렇죠. 뭐 특징 있게 강한 녀석이라든지 뭐 놓고 때릴 수 있는 믿음이 가는 녀석은 없는데 분명히 서열은 가려져 있거든요. 네. 어떤 녀석을 좀 세게 보세요? 자, 제가 뭐 수요일 평일 텍스트에서 언급드렸던 7번 선스톰이 나오네요. 좀 기다렸던 마필인데 작년 12월 이찬호 기수가 주행 검사를 받고 좀 오랜 휴식을 가진 후에 나타났습니다. 상당히 마필이 많이 변해서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상 이찬호 기수가 그렇게 보여준 건 없어요. 사실상 주행 검사에서 보여준 건 없는데 마필이 변했다라는 거죠. 이게 변화적인 타이밍. 거기에 지금 정확하게 문세영 기수를 태워놓고 승부의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요게 바로 평일 텍스트의 힘인 것 같아요. 요게 평일 텍스트의 힘인 것 같아요. 자, 레이스만 조금만 약하면 놓고 가야지. 여러분께 뭐 미리 수요일날 미리 언지를 드렸어요. 선스톰은 안정적인 충마다. 자, 그럼 거기에 레이스가 1200m에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선스톰은 데뷔전이지만 강하게 봐야 된다. 강하게 좀 추천을 드리고 싶네요. 예, 뭐 월요일 그리고 수요일까지 심도 있게 또 분석을 한 마필이 출주를 한다. 또 자신 있게 언급을 해주셨어요. 7번 선스톰이라는 마필인데, 자, 이조성 형평 마방에서 뭐 승부를 걸기 위해서 문세영 기수로 뭐 기승을 시키면서 출주를 하는 거겠죠. 네. 아무래도 이제 뭐 훈련 때 걸음도 상당히 좀 양호한 모습을 보여서 스티븐도 좀 관심권에 있었던 마필인데 편성도 애초에 말씀드렸다시피 부진마 편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잠재된 능력을 폭발적으로 끌어낼 수 있는 7번 선스톰 원정희 위원이 강하게 언급을 해주셨고요. 또 다르게 뭐 추천하고 싶은 마필이 없으세요?
자 일단은 있죠. 왜 없겠습니까? 있죠. 있는데 요 광폭질주라는 마필이 안유리 기수 안장에서 제 욕심인 것 같아요. 사실상 조금 더 보여줄 걸음이 있을 것 같은데 안유리 기수가 계속적으로 성적을 냈다 못 냈다 하는 이유가 마필 컨디션이 일단은 마체가 좀 작다 보니까 마필 컨디션이 좀 우왕좌왕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이번 경주는 준비를 좀 잘 해놓고 나오네요. 추천드리는 마필이 맞고요. 직전 경주에 레이스가 상당히 빨랐습니다. 자 그런데도 따라붙는 느낌이 좋았고 라스트 뻗어주는 걸음이 좋았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안쪽에 1번 막 광폭질주 게이트도 좋고요. 편성도 잘 만난 것 같습니다. 광폭질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광폭질주는 안유리 기수가 2주 동안 꾸준하게 훈련을 전담하고 있더라고요. 네. 마필을 이제 막 살아났다. 얘는 이제 뭐 보여줄 게 많다라는 식의 훈련을 좀 시행을 했습니다. 그만큼 좀 집중적인 포인트를 맞춰준 것 같아요. 이 광폭질주가 이제 직전에 뛰는 거 보니까 안쪽에서 정말 시종 압박을 당하면서 그렇죠. 좀 불안한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라스트에 뻗어주는 걸음이 확실하게 좀 지구력과 탄력감이 나와주는 부분이거든요. 자, 안유리 기수의 공과 정성 그리고 직전에 그런 압박에도 불구하고 입상에 성공했다라면 이 정도 편성에서는 1번 광폭질주 한 번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좀 언급을 해주셨어요. 저는 6번 리틀 엔젤스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리틀 엔젤스라는 마필이 이제 데뷔전 당시에 선의권에서 라스트에 아무것도 보이지 못하면서 졸전을 펼쳤던 마필인데 자 분명히 데뷔전 당시에는 준비가 좀 덜 돼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티븐도 이제 관심을 조금 덜 가졌던 마필인데 자 이번에는 마필이 확실하게 좀 살아나면서 최대 단점으로 볼 수 있는 기대는 악벽이라든지 그리고 또 지구력 부분 그런 부분들이 일취월장하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무엇보다도 큰 능력을 가진 녀석입니다. 강하게 추천드리진 못합니다만 편성 자체도 정말 밋밋하고요 상대들이. 게다가 리틀 엔젤스는 직전 이상의 전력 변화를 보이고 있다면 이번 경주 안 될 이유는 없다. 상대적으로 좋은 모습 발심 자체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6번 리틀 엔젤스 이 녀석은 꼭 배당권 복병권에서 관심 갖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3경주는 7번 산스톰 그리고 1번 광폭질주 그리고 6번 리틀 엔젤스 이 세 대를 언급을 드리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다음은 오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000m 혼합 4등급이고요. 총 12대의 마필이 추출하고 있습니다. 자 단거리 1000m를 노리고 나온 마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누가 이제 선행 승부가 걸렸느냐 내지는 뭐 선행이 무너지면서 라스트 한 8일 올라오느냐 그 싸움 같은데 네. 자 어떤 녀석을 세게 보십니까? 자, 일단은 샤크가 거리를 이제 대폭 줄여서 이제는 좀 이겨야 되겠다. 2개월 동안 좀 꽁밥을 좀 먹었습니다. 샤크라는 마필이 이제 2개월 동안 좀 꽁밥을 먹고 자 13조 이인영 마방에서 아유 이제 좀 돈을 벌어야 되겠구나. 자 요런 느낌입니다. 자 거리가 내려와서 출전한 마필이 뭐 파차이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계속 단거리에 출전을 했던 마필이고 진명제왕 같은 경우도 계속 단거리에 출전했던 마필입니다. 자 근데 자 샤크 하나만 1400에서 바로 1000m까지 300m를 줄여서 내려온 만큼 400m군요. 400m까지 줄여서 내려온 만큼 400m, 1400m에서 뛰어온 전력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샤크라는 마필이 일단은 1000m, 1200m에서는 상당히 호기록이에요. 1400m에서 조금 지구력 부족으로 조금 안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은 이번 경주에는 1000m는 무조건 상금을 벌겠다는 의지가 보이고 있습니다. 9번마 샤크 관심권에 두겠습니다. 예, 9번마 샤크 1400을 최근 뛰었다가 1000m로 내려왔다. 는 좀 전형적으로 좀 끌리는 단점이 있었던 마필이에요. 그렇죠. 근데 국산 마필이 포인트가 뭐냐면 국산 4군 마필들이 혼합 4군 편성에서 쓰지 않습니까? 네네. 아무래도 4군까지 올라왔을 때는 스텝 바이 스텝 체계적으로 이겨줄 애들이 이겨주고 올라왔다라는 게 포인트가 되겠죠. 얘는 그러니까 실전에서 이미 입상 경험이 있다라는 게 포인트가 될 겁니다. 단점으로 인해서 1400을 썼었다. 지구력 부분을 좀 걸음을 늘리기 위한 경주거리가 아니었냐. 이번에는 단거리 1000m라면 2달간 꽁밥을 먹였으니까 여기서는 승부를 들어간다. 아주 강력한 의지, 승부 의지까지 여러분께 종합적으로 전달해 드리네요. 9번 샤크 한 번 더 좀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를 드리겠고
역시 뭐 국산 마필인데 승급전을 가졌네요. 5번 파차이. 뭐 직전에 뛰는 거 보니까 어마어마하던데 요거는 뭐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일단은 박천서 54조 박천서 마방에서의 기대치가 상당히 큽니다. 자, 앞으로 이제 지구력 보강이 문제인데 지구력 보강의 어떤 조교 패턴은 일단은 아니에요. 일단은 이기고 올라가겠다라는 그런 승부 의지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뭐랄까요, 마방에서의 기대치는 아직은 좀 단거리형 마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필 체형을 보면 조금 470kg 치고는 키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좀 작고 땅땅한 모습인데 어떻게 비교를 하면 될까요? 단거리형 100m 질주를 하는 선수들을 보면 근육입니다. 전부 다 근육이에요. 정말 이 스티븐 이언처럼 다 근육질이에요. 근데 마라톤 선수들을 보면 근육이 없습니다. 자, 그런 차이예요. 장거리형 마필들은 날렵하게 예쁘게 빠졌고 단거리형 선행 꽉 가가지고 그냥 무호흡으로 1000m 그냥 통과해버리는 그런 마필들은 정말 앞가슴, 엉덩이, 허리, 목부터 다 근육형. 이 파차이 같은 마필은 다 근육형으로 이렇게 좀 똘똘 뭉쳐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앞으로 변해가는 과정 속에서 호흡만 조금만 더 발달을 시킨다면 54조의 이 기대주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예, 파차이가 이제 8주의 공백을 딛고 출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정위원 좀 강하게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와, 직전에 뛰는 거 보니까 야, 얘는 뭐 뭘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앞선에서 라스트에 뻗는 걸음이 확실하게 조금 좋아진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실전을 거듭하면서 많이 좋아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5번 파차이 뭐 선행선이 어떠한 전개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강하게 읽어주고 싶네요. 자, 9번 샤크와 5번 파차이 두두를 언급을 해주셨는데, 자, 외곽에는 10번 진명제왕. 예, 매번 좀 될 듯 하지만 딱 그만큼만 뛰고 내지는 직전에는 아예 무너진 걸음 속에서 이번 경주 관심을 못 가질 마필인데요. 아무래도 단거리 1000m다 보니까 12번 게이트가 불리한 건 사실입니다. 게다가 뭐 진명제왕이 순발력이 빨라서 이번 경주 뭐 앞에 세 번째나 뭐 두 번째 내지는 선행을 갈 수 있는 전개도 나와주질 않습니다. 분명한 건 직선 구간에서 라스트의 끈끈한 뒷심은 분명히 보장되어 있는 녀석이거든요. 컨디션 자체로 따진다라면 뭐 상대들에게 전혀 밀리지가 않고 또 1000m라면 박오른 기수의 라스트 역습이 기대될 수 있는 마필인 만큼 10번 진명제왕을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5경주는 5번 파차이, 9번 샤크, 12번 진명제왕. 저희가 지금 3경주와 5경주를 풀어봤는데요. 중간에 4경주가 있었죠. 4경주는 바로 원정위원회 메인 승부처였습니다. 과연 어떤 맥락으로 4경주를 접근을 하시는지 또 어떤 녀석으로 승부를 들어가는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원정일의 메인 경주 가장 자신있고 여러분께 배당까지 선사해 드릴 수 있는 경주 토요경마 4경주입니다. 자, 1200m 거리고요. 국내산 6등급 12마리 출전 두수를 채우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에 나름 좀 스타트가 좀 있다 하는 마필이 2마리가 딱 보이네요. 7번마 태양의 제국과 8번마 스타 힐스입니다. 자, 부산 주로는 상당히 주로 상태가 안 좋다고 합니다. 하지만 서울 주로는 그나마 조금 나은 상태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앞선 가는 마필들이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자, 이번 경주에 태양의 제국과 스타일스 좀 각질이 겹친다라는 원정일의 초식이 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2마리를 가지고 가면서도 배당을 여러분께 추천을 해드릴 수 있는 그러한 마필을 원정일이 잡아냈습니다. 자, 이 마필은 중위권까지 따라가면서 라스트 추입이 상당히 좋은 마필입니다. 단거리형 추입 마필이죠. 자, 거기에 게이트까지 좋게 받아놓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메인 경주는 앞선 가는 마필들을 가지고 가면서도 라스트에 추입을 할 수 있는 가장 안정적인 막건으로 여러분께 배당까지 적중을 이끌어 드릴 수 있는 메인 경주 4경주가 되겠습니다. 현장에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자, 원정일 위원의 메인 승부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좀 집중하셔서 과연 어떤 녀석으로 승부를 보시는지 관심을 좀 가져다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자, 이어지는 순서는 코너 속의 코너 원정일 위원의 걸렸으면 때려야지 이어집니다. 자, 전반부 2경주로 이어지는데요. 어떤 녀석이 걸린 거고 또 어떤 녀석으로 제대로 한방 승부를 들어갈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전반부 이경주입니다. 자, 요즘 걸렸으면 때려야지가 제 욕심만큼 또 성적을 이뤄내주고 있어요.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또 여러분께서 방송에 참고하시면서 많은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이번 주 토요 경마 걸렸으면 때려야지는 전반부 이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000m고요. 딱 보이는 말 3마리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평일 분석글에 추천을 드렸죠. 8번 말 러블리 케인. 이 러블리 케일린이라는 마필 자체가 1월 30일 날 주행검사 당시 박태준 기수의 어떤 모습을 보면 받쳐가는 막건? 그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정도로만 말씀을 드렸고, 아까 문세용 기수가 기승한 마필은 놓고 가야 될 마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러블리 케일린이라는 마필을 왜 받쳐가는 정도만 보겠습니다라고 언급을 드렸었냐면 내치기됨이 좀 있습니다. 이 박태종 기수와 또 여타 기수들을 또 언급드리자면 좀 그렇지만은 안쪽으로 기대는 마필을 잘 못하는 기수들이 있어요. 자, 그 중에 한 분이 대한민국의 최고 기수 박태종 기수가 안쪽으로 기대는 게 조금 약해요. 이 예상가 시각으로 봤을 때, 이 기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정말 흠잡을 데가 없죠. 자, 근데 제가 이제 예상을 시작한 지 1년이 지나가고 이 모든 기수들의 어떤 기승 스타일을 보니까 안쪽으로 기대는 마필들에 대해서는 밀어주는 힘이 안 기대는 마필보다는 조금 덜하다. 그래서 러블리 케인을 받쳐가는 막건으로 여러분께 추천을 드리겠는데, 자, 이번 경주 걸렸으면 때려야지는 제대로 걸렸습니다. 러블리 케일린이 조교 당시에 끌고 가는 힘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힘이 찼다는 거예요. 자, 안쪽으로 기대지 않을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많다. 자, 거기에 승승쾌걸이라는 마필이 앞선 욕심이 없습니다. 366쪽 김양선 마방 저한테 물어보시라고요. 앞에 갈 욕심이 없습니다. 이번 경주에. 그러면 어떤 마필이 선행을 가느냐? 1번 강남굴이 갑니다. 자, 이각 외선으로 러블리 케일린이 갈 거고요. 자, 그럼 막건 조합이 되잖아요. 자, 놓고 가는 마필 8번 러블리 케일린입니다. 자, 앞선 가는 1번 강남구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 장담을 할 수는 없습니다. 자,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7번마 승승쾌걸이 오는 거예요. 자, 걸렸으면 때려야지는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신마에 대한 집중력인 포인트, 그리고 왜 이 평일날 이 분석글과 이 목장을 다니면서 신마들을 그렇게 알아보는지 바로 이번 경주에 판가름이 날 것 같네요. 자, 8번 러블리 케일린, 요 녀석을 축으로 놓고요. 7번 승승쾌걸입니다. 8번, 7번 맞건. 자, 8번, 7번으로 원틀로 한 방을 강하게 언급을 해주셨고요. 선행 승부가 걸려있는 1번 강남굴, 요 녀석까지만 받쳐가자. 그러면 무조건 환수가 나와준다. 자, 이경주 원정일위원회 걸렸으면 때려야겠습니다. 네, 후반부 8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300m, 국산 4등급, 총 11두의 마필이 출전하고 있는데요. 분명히 믿고 때릴 수 있는 충마가 나와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먼저 위에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때로는 한방 막건이 아예 짜여져 있는지, 아니면 배당을 또 공략을 해야 되는지. 자, 원정일 위원, 충마가 있습니까? 네, 충마가 이번 경주에는 눈에 보이네요. 뉴화이트 삭스인데 이 마필에 대해서는 뭐 57.5kg지만 상대가 좀 살짝 꼬랑지를 내리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뉴화이트 삭스가 출전한다, 좀 도망을 가자, 아주 이런 느낌이 좀 강하게 드는 그런 경주입니다. 뭐 따라가도 되고요, 선행을 가도 되고, 뭐 굳이 뭐 이마필에 대해서 뭐 더 이상은 뭐 언급드릴 필요가 없고, 자, 후차권이 문제인 것 같아요. 후차권에서는 저는 일단 1번마 1비를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현장 가면 느낌상으로 1비가 좀 많이 팔려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직전 경주에 같이 뛰어봤고
착차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지만은 1비만큼 또 띄워주는 마필이 없기 때문에 이번 경주 1300m에 가장 호성적을 낼 수 있는 1비. 또 1비는 또 저랑 또 상당히 좋은 추억이 있는데 구덱톤의 1비 55.6배짜리 메인 적중을 했었던 그런 마필이었기 때문에 좀 관리 마필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승군 전에 조금 고배를 마시기는 했지만 이번 경주 조금 편성은 좀 잘 만났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예, 9번 뉴 화이트 삭스와 1번 1비 요 두 마필을 한방 마건으로 아예 압축을 해주셨네요. 뭐 현장에서 두 마필이 팔려줄 수밖에 없어요. 팔릴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직전에도 어찌됐건 간에 1비하고 뉴 화이트 삭스하고 같이 동반 출출했거든요. 근데 1비라는 마필이 사실 직선 구간에서 걸음이 여력이 남은 채 결승을 통과했습니다. 그러니까는 말 그대로 좀 전개가 상대적으로 좀 불리한 여건 속에서 운영을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자, 1300으로 내려왔고 조금 더 서둘러 줘야 된다라는 느낌 자체를 누구보다도 장초열 교수가 더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자, 1번 1비와 9번 뉴 화이트 삭스 이 녀석을 조금 더 강조를 해 주셨고요. 아주 뭐 간단하네요. 저도 뭐 9번 뉴 화이트 삭스와 1번 1비를 보는데 요 최저 배당을 견제할 세력은 저는 딱 하나라고 봅니다. 바로 6번 스피더라는 마필이죠. 그렇죠. 스피더라는 마필도 사실 기복을 보이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순발력을 지니고 있는 녀석이고 또 라스트에서는 근성 자체가 상당히 좀 올라와 있는 모습입니다. 직전과 비교해서 부담 중량이 다소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마필 컨디션도 상당히 양호하고 최근에 또 19조가 좀 배가 많이 고픈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6번 스피더 뭐 승부 의지를 뭐 2번, 3번 따질 이유는 없다. 직전에 혼합 경주에서도 우승을 거머쥔 만큼 한 번 더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뭐 또 뭐 내용 있는 마필은 뭐 없나요? 여기 선행 가는 게 올포글로리가 휴양 이후에 어떤 모습을 보일지는 모르겠는데 선행 추라이까지는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번 막 올포글로리까지 가져가면 일단은 삼복승식이라는 막건 조합도 있기 때문에 이번 올포글로리는 삼복승식용 정도로 한번 추천을 한번 드려보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좋아요. 이번 올포글로리를 삼복승 막건으로 조금 언급을 해주셨는데 지금 열하나 명문대사가 상대적으로 좀 유리한 조건은 맞는 것 같아요. 안쪽에 있는 1번 1비는 직전보다는 부담 중량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죠. 좀 강하게 읽어줄 이유가 있는데 뉴 화이트 삭스가 57.5kg를 받는 바람에 열하나 명문대사는 뭐 직전보다 감량 0.5kg지만 53kg의 김동수 기수거든요. 애가 뭐 선행말도 아니고 참고 라스트 한 발 쓰는 마필인데 이 명문대사는 뭐 굳이 배팅권에 안고 가야 되는지 아니면 뭐 과감하게 삭제를 할 수가 있는 마필인지. 일단은 이번 경주에 1번과 9번을 인정하면서 들어가면은 다른 막건을 추천드리기에는 조금 깝깝해요. 왜냐면 환수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이 1번과 9번을 인정함과 동시에는 이번 경주는 삼복승식을 추천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열하나 명문대사는 1번 1비와 9번 뉴 화이트 삭스를 꺾을 수는 없다. 제 생각에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좋아요. 1번, 9번을 조금 더 강요를 해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이 현장에서 이 후반부 되면은 본전 생각 나거든요. 저 배당이면 저거 어떻게 뭐 얼마를 때려야지 본전인데 아이 배당 놀이. 그래서 죽지 말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렇죠. 이렇게 좀 언지를 드리는 겁니다. 네네. 그 부분을 한 번 더 참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후반부 12경주입니다. 자, 토요 경마 마지막 경주를 또 우리 작전에서 책임을 지겠는데요. 자, 경주거리 1400m의 혼합 3등급 편성이고요. 열레드 풀게이트 접전 구도입니다. 상당히 좀 난해하고 까다로운 편성이고요. 1400이라면 사실 어떤 마필도 장담을 하지 못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어지러운 편성이라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원정일 위원. 네. 일단은 댄싱 레이첼 선행 가서 직전 경주 뭐 시원하게 이쿠 기수가 이기고 올라가는 마필이고 퀸지 챔피언도 직전 경주 선행 가서 육마신 시원하게 이기고 승급을 한 마필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1400m 거리고 두 마리의 인기마가 각질이 겹친다는 거 분명히 여러분께서 인지를 하셔야 되는데 퀸즈 챔피언은 따라가도 뜁니다. 제가 장담을 드릴게요. 따라가도 뜁니다. 자, 그러면 유리해지는 게 뭘까요? 댄싱 레이첼일까요? 절대 아니죠. 강호대세가 선행 갈까요? 자, 의미 없습니다. 13번 위드윈드예요.
자, 직전 경주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1400m에서 채찍을 놓쳤습니다. 자, 고탄력을 그대로 유지했다라면은 저는 2차까지는 충분히 왔다. 라스트에 채찍을 못 때리니까 마필이 반응이 없었다라는 게 원정일의 판단입니다. 13번 위드윈드는 이번에 채찍을 안 놓친다라고 한다면 1400m의 직전 경주 걸음이 남은 충분한 입상권의 마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13번 위즈윈드 뭐 채찍을 놓친 부분을 모르는 분들은 좀 알고 배팅을 하셔라. 그랬기 때문에 직전에 아무래도 이 패착의 원인이 좀 크게 자제하지 않았느냐. 추진을 못했기 때문에 입상하지 실패를 했다. 이렇게 핵심 포인트를 집어주셨네요. 500kg가 넘는 뭐 육중한 몸에서 뿜어나오는 주폭을 자랑하는 마필이기 때문에 13번 위드윈드 라스트 한 발 그리고 선두권에 가담하는 과정 뭐 모두 다 전개가 좀 유리해 보입니다. 13번 위드윈드를 한 번 더 체크를 부탁드리겠고, 자 원장일 위원이 핵심 포인트를 잡아주셨어요. 3번 이 퀸즈 챔피언과 2번 댄싱 레이첼 두 마필 모두 다 혼합 4군에서 연속으로 입상을 거두면서 혼합 3등급으로 이제 승국전을 가진 마필이죠. 하지만 2번 댄싱 레이첼은 직전 1200에서 내치기로 되는 악벽 그리고 최선의 모습 속에서 우승을 거머쥐었다라면, 반대로 3번 퀸즈 챔피언은 어찌됐건 간에 잡고서도 초반부 선행을 나섰고 또 선행 이후에 라스트 살짝의 이제 동기부여와 함께 끝걸음의 여력이 상당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결승선 앞에서 이 문수영 기수가 뒤를 쳐다봅니다. 뒤를 쳐다보면서 추진을 안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레이팅 그렇죠. 제도 때문에 그러죠. 네, 맞습니다. 직전에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선두권과 후미권의 차이가 많이 나면 레이팅을 많이 줍니다. 네. 직전에 이제 17점을 먹었더라고요. 17점을. 많이 보통 우승한 마필이 5점을 먹습니다. 근데 애는 이 퀸즈 챔피언은 후차권에 엄청나게 여유를 보였다. 그래서 너는 레이팅에서 17점을 줄게. 아주 점수를 많이 먹었는데요. 자, 그만큼 좀 능력면에서는 좀 우수한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겠고, 또 라스트 끝걸음이 13초 7인데 추진 동작이 없었습니다. 그냥 뒤를 쳐다보는 그런 탄력으로 결승에 통과했기 때문에 저도 2번 댄싱 레이첼보다는 3번 퀸즈 챔피언 쪽에 조금 더 힘을 좀 실어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한 방으로 엮을 마필은 외곽에는 14번 이 장산태양으로 언급을 좀 드릴게요. 직전 1700거리였는데 사실 따라가다가 그냥 볼장 다 봤죠. 저 정도 걸음이라면 1400도 안 된다. 이렇게 좀 확정을 줄 수 있는 복귀 내용인데, 저는 이 장산태양이 직전에는 어찌됐건 간에 좀 뭐랄까요, 기대는 악벽 그리고 철호가 좀 적극적인 말머리보다는 애가 이 정도에서 이렇게 기대나 저기서 저렇게 기대나, 그러니까 단점들을 조금 더 체크를 했던 경주력이 아니었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승부보다는 애를 알기 위한 기승이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보겠고요. 금주 훈련을 보니까 정말 빡빡하게 훈련을 무난하게 소화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편성이라면 오히려 14번 게이트에 있는 장산태양이 라스트 한 발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자, 결국 3번 이 퀸즈 챔피언 그리고 13번 위드 윈드 그리고 14번 장산태양 요 세 두를 좀 강하게 언급을 드리면서 자, 토요경마 12경주 마무리 져보겠습니다. 자, 스티븐 토요경마 9경주를 오아시스 승부처로 선정을 했습니다. 자, 이 스티븐에게 관심을 가져주신 분들은 이미 뭐 아실 거예요. 제가 월요 새벽 조교 방송 개가천선에서 언급을 드렸고, 그 언급드린 마필을 놓고서 오아시스 승부를 들어갑니다. 바로 외곽에는 10번 파워 심포니죠. 이유는 명확하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은 이미 개가천선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직전 입상 실패의 원인, 그리고 직전부터 어떤 변화를 보였는지. 자, 이 정도 편성이라면 저는 된다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자, 편성도 잘 만났고 걸음도 확실하게 늘어난 만큼 구경주 1300에선 10번 파워 심포니 요 녀석을 놓고요. 오아시스 자신있게 한번 붙어보겠습니다. 네, 구경주였죠. 스티븐의 오아시스 한 번 더 체크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제가 아예 말씀을 드렸어요. 축마가 뭔지 한 번 더 체크를 하시면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자, 스티븐이 한번 이 토요경마 6경주를 자신있게 책임을 져보겠습니다. 풍문으로 들었어 코너 속의 코너로 선정을 했는데요. 자, 경주거리 1200m
국산 5등급이고요. 총 13두의 마필이 출출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번 6경주는 제가 개가천선 방송에서 언급을 드렸던 마필이 출출하고 있고 또 그 녀석에 대한 믿음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외곽에 있는 13번 라온 볼라벤입니다. 라온 볼라벤이라는 마필은 이 14조에서 거는 기대치가 상당히 높은 마필이에요. 그만큼 또 이신영 조교사가 좀 관심을 많이 갖고 또 이 매번 이 출주를 때마다 입상에 대해서 목이 말라 있던 그런 마필이 되겠는데 최근 11월 16일 그리고 12월 14일 잡바이가 되면서 이 라온 볼라벤이 생각보다는 실전에서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던 모습인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14조에서 휴양을 보냅니다. 휴양을 보내고 자 이번 경주 훈련을 보니까 5주 동안 훈련을 시행했어요. 그러니까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체계적인 훈련을 시행을 했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이신영 조교사가 직접 마무리 때는 이 조교를 전담을 했고 또 이 최범영 기수와 이 호흡을 직접 맞춰보면서 병합 조교까지 같이 시행을 했습니다. 말 그대로 14조에서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번 주에 13번 라온 볼라벤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훈련을 시행하지 않았느냐라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상당히 많은 이 공을 들여놨기 때문에 13번 라온 볼라벤 이 정도 편성이라면 저는 입상권 한 자리 도전 가능하다. 배팅의 축으로 선정을 하겠습니다. 자, 후차권에선 모두 다 입상 가능한 전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먼저 2번 놀보시대라는 마필이 직전부터 이제 마필 컨디션이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정평수 기수가 빠르게 선두권에 치고 나갔습니다. 일단 앞선에서 버티는 모습이 상당히 좀 인상적이었고요. 이번 경주 준비하는 과정, 컨디션도 상당히 좋다는 판단이기 때문에 2번 놀보시대 요 녀석 1200이라면 앞선 버티기 가능하다. 일단 배팅권에 안고 가겠고요. 이 3번 용마불패가 최근에 어찌됐건 간에 데뷔 이후에 연속 입상으로 100%의 복승률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3번 용마불패 원장님 어떻게 좀 판단하고 계세요? 이 용마불패라는 마필은 선출입이 자유롭죠. 일단은 라스트가 일단은 보장이 돼 있고 취임력이 보강이 돼 있던 직전 경주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일단은 직전 경주에 우승은 했지만 좀 더 많이 이길 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있었던 마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 출발부터 좀 잘못됐고요. 자, 거기서 앞선까지 쫓아오는 걸음에서의 힘소진이 좀 있었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스트에 뻗어주는 걸음이 조금 나왔었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는 일단은 2차권 혼전 속에서의 한두를 추천드리라면 3번만 용마불패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아요. 이 11주의 공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정일 위원도 강하게 보는 이유 분명히 이 전개 유리함도 있지만 직전에 뛰는 걸음 그리고 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신영철 기수로 안장 교체된 부분은 그 기승자의 의지 자체도 약간 간접적으로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소스 자체가 좋습니다. 3번 용마불패 그런 거를 개인적으로 되게 싫어해요. 좀 언급하고 이런 거를 부끄러워하고 괜히 또 남한테 피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먼저 하는데 괜찮아요. 제가 다 까발리면 되니까. 좋습니다. 3번 용마불패 그런 기승자의 의지 자체도 여러분께 좀 간접적으로 전달을 해주신 것 같고요. 저는 13번 라온 볼라벤에 붙여먹을 마필은 4번 무상대복입니다. 자, 이번 경주 풍문으로 들었어의 포인트인데요. 이 무상대복이라는 마필은 끌리는 악벽들이 점진적으로 잡히면서 이제 막 경주마로서의 모습을 거듭나고 있습니다. 직전에도 역시 참고서 라스트 끝걸음이 나와주는 모습 속에서 아쉽게 3차게 만족을 했는데요. 저는 이 무상대복이 이번 경주 1200에 다시 한번 출주를 한다라면 여기서 입상 못한다? 애는 1300은커녕 앞으로 1400 이런 데는 꿈도 못 꿀 마필이죠. 말 그대로 스텝 바이 스텝 여기를 이겨내야 됩니다. 이 정도 편성에서는 저는 4번 무상대복이 복승식 한 자리 그리고 이 마필의 능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지 않은 안효리 기수의 등장이라면 이번 경주야말로 배팅의 찬스다. 자, 13번 라온 볼라벤 4번 무상대복 주력 원틀 한 방으로 추천을 드리겠고요. 13번 라온 볼라벤의 2번 놀부시대 3번 용마불패 요 두두만 후공마권으로 연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이죠. 스티븐이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스티븐의 월요 새벽 조교 방송 개가천선 실전편입니다. 과연 이 개가천선에서 추천드렸던 새벽 조교 우승 마필들을 실전에서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오픈해 드리겠는데요. 자, 토요 경마에는 총 3개의 마필이 출출하고요. 3개의 경주에 아주 자신있게 출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승부가 다 걸려있다. 이렇게 좀 먼저 서두에 좀 언급을 드리겠고, 토요 경마 5경주, 그리고 6경주, 9경주, 요 3개의 경주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5경주에 출출할 이 마필은 바로 국산 4등급의 샤크라는 마필이죠. 최근 1400 뛰다가 1000m 뛰었다. 이번에 승부다. 요거는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편성도 워낙에 잘 만났고 승부지도 강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여차하면 배팅강도 올려서 한번 붙어보겠습니다. 샤크 한 번 더 체크를 부탁드리겠고, 자, 6경주 이 최범현 기수가 이신영 조교사와 교감을 했다. 바로 라운볼라벤인데 공백이 있지만 마필 상태 마무리까지 깔끔합니다. 요거 현장에서 역시 배팅 강도를 올리면서 붙어볼 수 있습니다. 많이 팔려주면 그냥 그대로 무난하게 가겠고요. 무시받는다면 꼬라지 내야죠. 요거는 분명히 복승 시간 자리 찾아갈 수 있는 마필이다. 요 녀석에 붙여먹을 마필까지 이미 정해놨습니다. 한 방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고, 자, 토요경마 9경주 이 개가천선에서 거품을 물면서 언급을 드렸던 이 파워 심포니, 역시 오아시스에서 오픈을 해드렸어요. 요 녀석을 놓고 승부하겠다. 자, 감추는 게 없어요. 스티브는 함께 한 배 타시죠. 파워 심포니 9경주에서 어떤 활약을 하는지 스티브과 함께 승부를 한번 들어가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원정일가 스티븐이 집중적으로 분석해본 경주들 어떻게 잘 보셨는지요? 금주도 이 좋은 막건들, 그리고 이 중배당 이상의 배당 가치가 있는 녀석들을 좀 포인트 있게 언급을 한 것 같아요. 한 방이면 한 방, 그리고 배당이면 배당, 모두 이 작전 방송에 녹아져 있습니다. 한 번 더 참고를 해주시고요. 금주도 역시 무조건 이기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